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들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멀리서 왔어요. 뭐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상경을 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8월 한 달은 4주간 그 1차, 2차로 나눠서, 그죠? 교재 특강하고 그 출제 원리 특강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심화 교재 A 그 교재를 가지고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1시부터 5시까지 한 4시간 정도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A 교재는 이제 포놀로지,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라그마틱스가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거기 담화 부분하고 영어사 부분이 이제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보는 뭐 임용에 직접 출제되는 그런 영역은 아닌데 뭐 참고로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한 7대 2대 1 정도로, 그러니까 7이 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2가 이제 머폴로지, 나머지 시멘틱스하고 프라그마틱스가 1 정도 이렇게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포놀로지 중심으로 이제 그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기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교재 특강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모토라고 할까? 아무튼 그 교재 특강의 그 제가 모토로 뭐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를 했냐면 뭐였죠? 기본에 충실하라. 그죠? 그래서 기본 심화 A, B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근데 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기본 심화 교재 B가 사실은 이제 그 좀 출간이 늦어진다고 제가 이제 그 공지를 이제 카페에도 했었는데, 우리 출판사 사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한 결과 좀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이제 늦어지니까 아마 들어보세요. 올해 이제 벌써 거의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완성도도 제가 좀 개인 사정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교재 출간은 좀 보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대비해서 한 12월 정도에 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교재는 따로 이제 그 준비가 안 될 것 같고, 대신 교재 내용은 제가 뭐 거의 한 95% 정도는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완성도 면에서 제가 좀 만족을 못했어요. 시간 투자를 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교재는 준비가 좀 안 되지만 나름대로 그 특수 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안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못 갖고 오시죠. 그래서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특별히 교재로 하는 수업 방식에 이제 지금 기본 심화 A하고 B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좀 더 특성을 달리해서 이렇게 달리 그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또 한편 다른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해와 함께 좀 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교재 특강의 모토가 뭐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라. 조금 인트로덕션을 이제 하고 할게요. 뭐 이거는 너무나 뭐 식상한 말일 수 있는데, 이 기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 툭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참 뭐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마도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나 뭐 그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특히 임용시험에서 또 중요한 것은 강의도 중요하지만 교재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특강의 입장에서 이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오늘 강의가 상당히 이제 그 짧게 진행이 되지만 의미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숲과 나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바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숲과 숫자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 한글을 갑자기 쓰니까 아이고. 자, 숲. 그래도 이상한데? 왜 한글이 갑자기 이렇게 한자로 보이죠? 맞죠? 숲과 나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숲도 봐야 되고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봐야 그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스플림자 나무목이 3개 들어가 있는 게 숲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숲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멀리서 봐야 숲의 모양이나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밀림에서 보는 숲하고, 냉대나 한대에서 보는 숲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다를 텐데, 나무라는 것은 나무 목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목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목차는 대목차에서 아주 작은 소목차까지 그 일종의 이제 타픽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 교재에 물론 이제 영역으로 뭐 프로놀로지부터 프라그마틱스까지 있지만 쭉 목차를 보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임용의 그 범위와 시험이죠. 임용 시험의 범위와 내용을 이 목차 중심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1, 2월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그 기본 심화 과정,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또 문제 풀이를 하고 있지만,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교재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반복을 하신 분들은, 목차만 보고도, 숲의 어떤 그 모양이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목차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그 목차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숲을 보면서 이 나무까지 한번 이제 중요한 이 나무는 이제 그 포인트가 되죠. 핵심 포인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짚어가면서 한번 쭉 개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뭐가 될까요? 이 교재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기평. 여기는 S로 시작하고 여기는 E로 시작해요. 자, 이 힌트의 답이 어디 있냐면 서문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머릿말. 그러니까 이 교재 특강이니까 교재의 특성을 이제 좀 설명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이 교재의 이제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숲과 나무, 목차와 내용, 뭐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결국은 그래서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추는 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체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체계화라는 것은 이제 linguistics,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어학적 그러한 그 임용시험에 맞는 그러한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내용 안에 있는 그러한 지식을 체계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체계화를 시키려면 사실은, 쌍방향의 어떠한 그러한 교류가 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교화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정교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정교화된 그런 내용을 체계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systemize. 자, 거기 그 서문에 보면은, 우리 머리말에 보면은, 중간에,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elaboration이 있고, elaborating, 그 다음에 simplifying, 뭐 visualizing, organizing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둘로 압축하면은 systemize. systemizing 시키는 그러한 그 체계화 시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숲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정교화 시키는 그러한 또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또 여러분 이제 교사가 되실 분들이고 이미 뭐 그런 그 가르치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부하든지 간에 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책을 읽어도 그렇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이명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이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독서법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세 단어로 한 단어죠. 그래서 세 한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저는 한자 세대라 조금 한자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그죠? 숲과 나무, 목차와 내용,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정교화, elaborating, systemizing, elaborating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가 뭘까요? 우리 다독이란 말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독이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좀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 많이만 읽어서 대충대충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핵심을 파악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또 읽어야 되죠. 그것을 이제 독서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학창시절에 사실은 이제 다 배웠던 건데 자꾸 잊어먹죠, 그죠? 박이정이라고 해요. 박이정. 무슨 뭐 출판사 박이정 한번 검색해 쳐보세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쳐보니까 출판사 이름에 박이정이 참 많아요. 또 기타 다른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넓은 박자예요. 박사할 때 그 박자인데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박이라는 것은 숲과 목차와 그 다음에 체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정이 많다 할 때는 이런 정을 이제 마음심자를 쓰는 거지만 맞겠죠? 그래서 박이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원서 뭐 포놀로지라든가 신텍스 뭐 스쿨 그래머 같은 원서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 박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숲과 나무, 목차와 내용, 시스템과 그다음 시스테마이징과 그다음에 일레버레이팅 할 수 있는 뭐 독서법에서는 박이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우리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좀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학생들 가르칠 때 좀 써먹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한번 쭉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목을 쓰기 때문에 좀 목이 풀리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목이 좀 팍팍한데 이해를 해주시고. 자,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 일단 포놀로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 심화 1, 2월 또 3, 4월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지 않았던 얘기니까 주변적인 얘기고 별도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숲, 그렇죠? 이런 측면을 한번 이제 먼저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우리가 구슬도 이제 보배가 되는 것처럼 이게 각자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개념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식으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이제 던지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놀로지 챕터 1에 포놀로지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이게 아마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페이지 표시를 안 하나 봐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페이지 표시를 보통 하거든요. 여기. 자, 여기 포놀로지, 여기 한번 보세요. 기본 심화 공부할 때는 이거 안 봐요. 그죠? 여러분도 복습하거나 그럴 때 이런 부분 거의 안 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연결을 시켜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지금, 7월, 거의 이제, 8월이죠. 우리가 이제 8월이기 때문에 공부를 웬만큼 다 했어요. 그죠? 기본 심화까지 다 했다고 이제 일단은 그래도 한 번은 이제 걸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자,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나무, 내용, 일레버레이팅, 여러분 막 손으로 연습 많이 했잖아요. 문제 풀면서. 이게 다 일레버레이팅 과정이거든요. 그죠? 구체적인 내용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계속, 이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크게 하나의, 포놀로지라고 하는 영역을 또 이렇게 이루는 건데, 그래서 이 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학자들이 정의로, 개념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명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제가 골라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무거나 휙 갖다가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거기 포놀로지하고 포네틱스. 우리 임용에서는 포네틱스를 포함하는 포놀로지죠. 그래서 그냥 포네틱스 앤 포놀로지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냥 포놀로지 안에 포네틱스를 넣어서 그냥 큰 챕터로 이제 포놀로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놀로지하고 포네틱스, 물론 챕터 1에서 그 개념에 대한 구분과, 그 다음에 임용 시험에서는 이제 포네틱스에서는 아티큘러티브 포네틱스만 포함된다.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잠깐 여러분이 음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미가 되면 이 포놀로지, 포네틱스 이 챕터 1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가 숲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부분을 밑줄 그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을 아직 다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번 기준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study of sound system. 자, 사운드 시스템이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음은 체계라는 거예요. language. language는 우리는 English가 되겠죠. 그죠? English language가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임용에 필요한 지식 정도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본 개념, 사전적인 그런 개념을 그냥 임용과 관계없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 이 내용 안에 나무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지금 뭐냐 이런 얘기죠. Inventory of sound. 자, 밑줄가 보세요. Inventory of sound라는 게 뭘까요? 크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컨소넌트하고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컨소넌트 안에 다시 보이스 앤 플레이스 매너로도 구분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소노런트, 압소넌트 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또 디스팅티브 피처로도 구분하는 거고, 요런 분류를 다 해놓은 게 바로 Inventory of Sound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he rules for their combination and pronunciation. 자, combination은 뭐예요? 자, 요것도 그러니까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해본다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자, 그러면은 combination이 뭐예요? 자음과 모음, 자음 24개, 모음 15개, 해서 20개 정도. 이게 다이렉트가 좀 심하기 때문에 베리에이션 다이렉트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딱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자음은 보통 24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그죠? 슬라블이 되고, 몰핌이 되고, 워드가 되고, 그죠? 프레이즈가 되고, 클로즈가 되고, 센텐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적어도 시멘틱스까지는 주로 이제 그 센텐스, 뭐 신텍스, 스쿨 그라머 다 포함해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 단위인데 그 안에 이제 그 디스크릿 유니트라고 해서 그죠? 세그멘트부터 센텐스까지. 그러면 여기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에 이제 각각의 소리들이 결합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음음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한 그 규칙이 뭐냐? 그래서 이제 포놀로지컬 룰을 기술하는 게 이제 그 가장 어려운 이제 음운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모폴로지도 마찬가지고, 시멘틱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포놀로지 하나를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패러프레이즈를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내가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춥죠? 네. 선생님, 죄송해요. 여기 에어컨 네, 조정을 좀 해달라고. 네, 오케이. 우리 남자 선생님 제가 막 시키는 게 아니고 저하고는 또 조금 인연이 있어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조교 역할도 같이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목차가 있죠. 공부하실 때마다 이제 그 보통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몇 번을 반복하는 게 했더니 적어도 7번 이상은 반복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1년 과정을 이제 그 쭉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서울대도 갑니다. 아무튼 이제 자, 컨텐츠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복습할 때마다 눈으로라도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탁 꽂히는 게 있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잘 이해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밑줄을 그어놨다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쪽을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 나에게 긴장감을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컨텐츠 중에서 일단 넘겨보세요. 이거를 기출 분석 AB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출제 빈도를 저는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교재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넘겨보시면 목차에 따른 출제 빈도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게 목차하고 출제 빈도 분석을 이렇게 놓았냐면 제가 교재에 내용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목차도 당연히 만들게 되겠죠. 근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죠. 임용시험의 범위와 내용은 결국은 어디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한 18년 정도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과 출제 빈도는 철저하게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것을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목차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 그것이 출제 분석에서도 지금 나타나 있어서 자, 그럼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장과 그 다음에 6장과 7장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제 빈도 분석을 해보니까 굳이 1장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쓸데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나머지 챕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6장과 7장은요, 보세요. 이게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을 해놓은 건데, 그 제목이 2002에서 2018이 아니라 19예요. 네. 자,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그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서답형 유형으로 바뀐 그러한 그 경우에는, 여기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근데, 주관식 유형 세대하고 객관식 유형 세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교육 과정의 흐름에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서답형으로 사실 스트레스나 인토네이션을 물어보기에는 좀 채점에도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출제를 못 하는 거죠. 안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여기다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숲을 이루는 데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죠? 우리가 각각의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런 교재 특강을 통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할 필요가 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간접적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경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반점하고 운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한 번 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화시켜서 넘겨보시면 이제 탑픽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동그라미, 네모, 세모, X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친속도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특히 서답형 유형 2014년부터 19년까지 반드시 이거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넘겨서 자, 포네틱스 앤 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포놀로지의 개념과 포네틱스의 개념을 그냥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폰임과 엘러폰의 관계에서 보면, 폰임은 포놀로지에서 다룬다. 엘러폰은, 그 포네틱스에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맞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밑에 그 그림을 보면, 이 포네틱스와 포놀로지의 관계를 시각화시켜가지고, 그 폰임, 표시하고 엘러폰 표시를 이렇게 딱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 포네틱스는 세 개의 또 서필드로 나누죠. 그 중에 아티큘러터리 포네틱스만 우리가 이제 임용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용어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스티 포네틱스하고 오리토리 포네틱스. 자,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21쪽에 요 표를 특히 이제 그 네모 위에 아래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거 위에는 아티큘러터리 포네틱스 생리적 단계 여기는 이제 소위 포네틱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엘러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밑에 그 포님하고 엘러폰의 관계 추상적 말소리는 여기 이제 포놀로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 못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 하나로 포네틱스하고 포놀로지의 관계를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컨소넌트 바울스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컨소넌트 바울스 부분은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측에 보면 스피치 프로덕션인데 그 표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보컬 트랙,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여기 글로티스부터 구강, 코강, 여기 비강까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의 그러한 그 영향을 받아서 글로티스가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밑에 보면은 모든 인간의 그 스피치 사운드는 그 언어적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리스 사운드하고 보이스 사운드로 무조건 이거는 이제 구분이 돼요. 다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뒤에 교재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포니믹 밸류로 즉 사운드 밸류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언어마다 다르다는 거죠. 한국어의 이제 이 자음은 보이스리스하고 보이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디스팅티브 피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 폰인과 그 디스팅티브 피처의 개념을 non distinctive feature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가 이제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안 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 설명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분명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또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큰 실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한국어는 그렇지만 영어는 어때요? 보이스리스 컨소넌트가 9개 있죠. 그리고 나머지 21개가 보이스 컨소넌트죠. 얘네들이 포님이란 말이에요. 포님이라는 것은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소리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한국어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글로티스를 지나면서 모든 언어는 보이스리스하고 보이스를 구분하는데 물리적 소리는 왜냐하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 소리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소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차이를 포니믹 밸류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는 것은 언어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어는 분명히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에스포레이션이죠. 에스포레이션이 상당히 강한 소리가 있고 약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강한 소리고
그 다음이 약한 소리고, 그 다음에 없는 소리죠. 이 뒤에 나와요. 에스퍼레이션의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1000분의 100 정도에 해당이 되고, 요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그 뒤에 이제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